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수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념을 좀 할까요, 우리? 지수법칙? 뭐 지수법칙은 뭐 알고 있으리라 믿는데 뭐 지수법칙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뭐 이런 느낌이 있었죠. 자,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끼리 뭐 한다? 뺀다. 자, 밑이 같은데 나눗셈인 경우에는 지수끼리 뺀다. 이게 지수법칙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A의 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A의 세제곱인 결과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어떨까요? 지수끼리 빼세요. 지수끼리 빼버리면 A는 0제곱이죠? 근데 같은 수 나누기 같은 수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지수가 0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1이라고 간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의 지수에서 지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지수에서 지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세제곱. 근데 이 녀석은 원래는 어떤 의미였죠? A제곱이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그래서 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A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다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 세제곱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게 A 세제곱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다?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바로 분모에 생기고 단위분수인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분자 1을 붙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빼버리고 분모에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은 A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1이라는 녀석은 1의 N제곱과 의미가 똑같죠. 1이나 1의 N제곱이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수법칙에 따라서 A분의 1을 먼저 적고 N제곱을 몽땅 바깥에 한 번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A의 역수를 취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그대로 N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워지면은 역수의 거듭제곱 꼴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3의 제곱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분모에 분자는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3의 역수가 얼마인가요? 3의 역수는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3분의 1, 3의 역수 3분의 1을 쓰고 마이너스 지워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지워버리면 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의 3 전체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있습니다. 자, 5분의 3 전체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5분의 3의 역수를 쓰세요. 역수 3분의 5를 쓰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세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지수가 음수가 나오면 그 마이너스가 생략되면서 바로 미친 역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거꾸로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3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하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마이너스가 생겼죠. 마이너스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자? 또 역수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의 역수는 얼마입니까? 3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3분의 5 밑에 역수인 5분의 3으로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걸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에서 지수 파트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공부할 내용인데 오늘 등비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등비수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였니?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낸 수열이 등차수열이었고요. 우리 등차수열에서 뭘 공부했었습니까? 일반항 공부했었어요. 일반항. 그리고 등차 중항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을 공부하는 패턴도 그러합니다. 알았죠? 자,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을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불러요.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겠죠. 다시 3을 곱하면 18이 되겠죠. 3을 곱하면 54가 되겠죠. 점점점. 이와 같이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 이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등비수열은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죠. 얘가 지금 두 번째 항이죠.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겁니까? 3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고 다시 또 3을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된 거고 다시 또 3을 곱해서 네 번째 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곱해진 각각의 숫자 있잖아요. 이 같은 수 3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공통인 비, 레이티오,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공통인 비율. 왜 공통인 비율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느냐? 바로 뒤에 있는 수를 앞으로 나눠버리세요. 뒷수 나누기 앞수. 그래서 6 나누기 2.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눌 때만 하세요. 18 나누기 6. 바꿔 말하면 비율의 개념이죠. 6 나누기 2라는 것은 2분의 6이고 18 나누기 6이라는 건 6분의 18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비율 자체가 항상 공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인 비율을 갖는다. 그래서 공비라는 말을 쓰고 공통인 비율, 공통은 common, 비율은 ratio, 머리 글자가 R이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공비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등비수열은 자 어떤 수열을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했고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예요. 공비 R을 곱한 거. 그리고 세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이 두 번째 항에다가 다시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될 거고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또 R을 곱하니까 AR 대제곱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등비수열에서 n번째 항,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 일반항이라는 것은 A, R에다가 자, 2일 때는 지수가 1이고요. 3일 때는 지수가 2고요. 4일 때는 지수가 3이기 때문에 자, n일 때는 지수가 얼마 나온다? n-1제곱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 첫 번째 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은 A, R, n-1제곱. A, R,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A는 첫째 항, R은 공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자체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꼴로 등비수열이 표현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항은 AR, n-1제곱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 C 요 대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비 R을 구하는 방법은 뒷수를 앞수로 나누는 거예요. B 나누기 A. B 나누기 A를 다른 말로는 A분의 B라고 부르죠. 또는 B에다가 R을 곱해서 C가 된 거기 때문에 공비 R이라는 것은 뒷수를 앞수로 나눌 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B분의 C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하는 공비나 이렇게 구하는 공비는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수는 서로 같으면 X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B하고 B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B제곱이 되겠고요. A하고 C를 곱하면 AC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죠. 바꿔 말하면 이때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게 조건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 B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비중항이라고 불러요. 등비중항. 자, 이 등비중항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과 뒤를 곱셈한 것과 의미가 똑같다. 우리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등차 중항 구하는 방법은 앞과 뒤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거였어요. 등비 중항일 때는 가운데의 제곱은 앞과 뒤의 곱의 결과와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이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4가 있습니다. 이거 등비수열이죠. 곱하기 2를 했고 곱하기 2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가운데가 등비 중앙 개념이고요. 가운데 걸 모아자 제곱한 결과와 앞과 뒤를 곱셈한 결과는 당연히 등비수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거 제곱은 앞과 뒤 곱의 결과와 똑같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등비수열.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R이라는 게 만약에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첫 번째 항은 A죠.
두 번째 항이 AR이죠.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누굴까요? 일반항인 n번째 항 AR n-1제곱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겠죠. 맞습니까?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양변에 r을 곱할 거예요. 양변에 r을 곱한다. 그럼 좌변에 r을 곱하면은요, 좌변은 r 곱하기 sn이 될 거고요. 우변에다가 r을 곱할게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ar이죠. 그 ar을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 여기다 쓸게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r을 곱하면은 ar n-1제곱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하면은 ar n제곱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r을 곱한 거니까 r을 곱한 거니까 n-1에다가 1을 더하면 ar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전부 다 뭐하자? 덧셈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등비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은 A부터 일반항까지를 싹 다 더한 건데, 요 등식 양변에 R을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두식을 뭐 할까? 빼볼 거예요. 두식을 뭐 한다고요? 뺀다고요. 그럼 두식을 빼면은 좌변은요? 자, 1에서 R을 뺀 거니까 1-R SN이 되겠죠. 동류항 처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우변은 어떨까요?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빼버리면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뭐가 남습니까? A가 분자에 앞에 남는 거고요. 0 빼기 얘예요. 그 밑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AR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통인수 A를 우리가 앞으로 뽑아주시면 괄호 안에 1 마이너스 R N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은 SN,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SN이라는 녀석은 곱해려는 얘를 우변으로 보내버리니까 나눌 때 분모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A괄호 1-R N제곱, 얘가 바로 뭐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겠다. 물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번째 항까지 할이냐 그 N을 말하고 R은 등비를 말하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1-R분의 A괄호 1-R의 N제곱, 1-R분의 A괄호 1-R의 N제곱,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R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개념 자체는 R은 1이 되어서는 안 될 때. 그러니까 R이 만약 1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인수는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R,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바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공비가 1일 때는 뭘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첫 번째 항이 3이다? 근데 공비가 1이야. 그럼 얼마예요? 두 번째 항도 3이죠. 1을 계속 곱해봐야 1이 아니고 3, 자기 자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가 n개만큼 나오게 되면은 3을 n번만큼 더한 걸 뭐라고 한다? 3n이라고 부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1일 때 첫 번째 항이 A고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몇 번만큼, n번만큼 졸라 열심히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A를 n번만큼 더하는 거니까 그냥 AN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도 등비수열인가요? 네, 등비수열입니다. 왜? 같은 수 1을 곱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등차수열입니까? 등차수열도 되는 거죠. 왜죠? 그렇죠. 공차가 1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R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R이 1이 아닐 때 이 개념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우리 한번 마이너스를 곱해볼래요?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분모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R이니까 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분배 법칙을 해버리면 A 괄호 치고요. R n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자, 얘가 메인 공식이 되겠고 얘가 이제 서브 공식이 되는데 두 공식을 좀 적절하게 대합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R, R-1 언제 이제 문제를 풀 거냐?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만약에 1보다 어떻다? 클 때는 맞습니까? R이 1보다 클 때는 뒤에 게 낫죠. 왜 큰 수 빼기 작은 수에서 분모를 가능한 한 양수로 바꾼 게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는 게 뭐 3이나 뭐 5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이 1보다 클 때는 R-1분의 A 바로 R n제곱 마이너스 1. 이 공식 쓰는 게 좀 편리하고요. 그럼 반대로 R이 얼마보다? 1보다 작은 상황일 때. R이 1보다 작은 상황일 때는 이 공식을 써서 문제 푸는 게 좀 낫습니다. 알았죠? 참고로 1보다 작다라는 것은 분수 나올 수도 있지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뭐 마이너스 3 같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그게 등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A 괄호 1 R의 n제곱
또는 R-1분의 A 괄호 Rn제곱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 공식을 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요? A, R, n-1제곱. 그렇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R, n-1제곱.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등비중항 가운데 거 제곱은 앞과 뒤에 곱의 결과가 똑같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 변형 공식 아니다. 인수분해 공식 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다시 한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인수분해 공식 합차 공식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그리고 모르는 새끼 꺼지시고요. 맞지? 알잖아요 우리. 자, 이번에는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오래간만에 우리 인수분해 공식 한번 가볼까요? 인수분해 공식 a 더하기 b 앞제곱 마이너스 앞b 플러스 b제곱 인수분해 공식 맞습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a 마이너스 b 바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인수분해 공식 기억나죠? 네, 이 정도. 네, 다시 한번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 네, 됐죠?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러 갈 건데, 선생님, 그 맨 밑에 있는 3번 개념은 상당히 복잡한 게 나왔는데, 이거 안 하나요? 다음 시간에 합니다. 알았지? 참고로.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활용하는 거라고 해서 원리합계항, 원금과 이자의 합을 구하는 건데, 뭐 예금일 때, 적금일 때, 그리고 단리법일 때, 복리법일 때, 그 적금 상황에서 복리법일 때 매월 초냐, 매월 말이냐. 알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오늘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리합계 구하는 그 공식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1쪽 숙제하시면 되고요. 162쪽 숙제하시면 되고요. 163쪽 숙제하시면 되고 164쪽 숙제하시면 돼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65쪽을 살펴보니까 등비수열이 나왔습니다. 등비수열 나왔고 첫째 항과 공비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래요. 한번 적어볼게요. 51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5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당연히 A1 맞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n에다가 그냥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2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요. 5 곱하기 어떻게 하자? 이 마이너스 지수가 없어지는 대신에 밑에 있는 2가 역수로 된다. 그럼 2의 역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1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쓰면 이거죠. 근데 이제 지수 1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5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내친 김에 뭐 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지 않나요? 두 번째 항. 왜냐하면은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딱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는요, n에다가 2 집어넣으라는 얘기, 2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5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될까요?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1 빼기 4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요, 5 곱하기, 자, 마이너스를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밑에 역수를 취하라고요. 2분의 1. 2의 역수는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줄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녀석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 아니? 5 곱하기 2의 세제곱이 8이기 때문에 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항 2분의 5에다가 공비 얼마를 곱한다? R을 곱한 결과가 8분의 5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R이라는 녀석 자체, 공모를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곱해져 있는 2분의 5를 우변으로 딱 넘어가면 곱하기 5분의 1로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따라서 공비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5하고 5끼리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4분의 1이 공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일반항이 뭐예요? A, R, n-1제곱이죠.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개념이죠.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개념. 맞습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개념. 자,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비예요. 얘가 바로 공비라고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바로 이 지수가 전제 조건인데 n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1일 때. n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 n 앞에가 1일 때. 요 밑이 공비라고요. n 앞에가 1일 때 밑이 공비라고요. 밑이 공비라고요. 그래서 n 거듭제곱 나왔을 때 밑이 공비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공비를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n 앞에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거든요. 이때는 공비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요 5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지수법칙 쓴 거 아니겠습니까? 1을 더하기 마이너스 2n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분리했을 때 이제 우리는 요 녀석에 집중을 하자고요. 요 녀석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2에 마이너스 지수가 지워지면서 역수인 2분의 1을 쓰고요. 거기에 2n제곱이라고요. 거기에 2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2n제곱이라는 것은 제곱의 n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얘는요. 2분의 1 제곱을 하고 다시 n제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는 4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앞에 얼마가 있습니까?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분의 1의 n제곱 모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자, n 앞에 개수가 1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뭐다? 바로 공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공비가 4분의 1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이제 얘를 이제 우리는 지수법칙을 좀 적절히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공비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지수법칙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항 예쁘게 구하시고 두 번째 항 예쁘게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두 번째 항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알고 하는 게 속편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반항 구하랍니다. 5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54번 문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절 주어졌고요. 일반항 구하랍니다. 그럼 얘가 첫 번째 항 A죠. 공비 구해봅시다. 공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하자?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그래서 2 나누기 4죠. 얼마인데요? 2분의 1이잖아요. 공비가 2분의 1.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 A, R, N-1제곱에 때려 넣는 거예요. A가 얼마라고요? 4 곱하기 R, 2분의 1, N-1제곱.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이 복이 없잖아요. 보기에는 뭐죠? 앞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얘를 기준으로 앞에 걸 바꾸라고요. 우리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요 밑 2에 역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뭐가 붙는다? 지수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역수가 되면은요, 마이너스가 생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4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뭘 의미한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의미하고요.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n-1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밑이 똑같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따라서 2분의 1 밑은 한 번만 쓰고요. 곱셈인 경우에는 지수끼리 뭐하자?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수끼리 더하라? 자,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다? n-세제곱이다.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2분의 1의 n-세제곱이다. 자, 그래서 보기 몇 번? 1번이 정답인 것을 눈뜨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요. 57번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로그가 보이죠? 풀지 마세요. 같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57번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 밑에 58번 문제 풀어봅니다. 시작합니다. 자,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나왔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래요.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뭐 해볼까요? AN. AN이라는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 곱하기 N 마이너스 A, R, N-1제곱. R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런 뜻이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열에 얘를 일반항 갖고 있는 요 수열의 8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럼 8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다 8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 8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a 8분의 1.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a 8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덟 번째야. 그럼 우리는 이 일반항 보이죠? 일반항. 여기서 이제 여덟 번째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이라는 것은 n에다가 뭘 집어넣자? 8을 집어넣자. 그럼 n에다가 8 집어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이거 나오잖아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a 8분의 1. 여덟 번째 항분의 1. 얘를 구하는 거 목적이잖아요. 얘를 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떻게 얘를 분모에 집어넣어요? 아니, 분모에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죠, 얘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이 녀석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A8이 이거잖아요. 얘는요, 이 녀석의 무슨 수? 역수 개념이에요. 역수 개념.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은 일단 뭐 마이너스 있을 거고요. 2의 7제곱이야. 2의 7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1을 그냥 7번 곱해도 되고요.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그럼 분모는 얼마분의 2의 7제곱분의 분산 1의 거듭제곱 1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A8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이 녀석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역수를 써버리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따라오고요. 역수니까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서 2의 7제곱 이거 나오거든요. 구하고자 하는 게. 그럼 2를 거듭해서 7번 곱하시면 128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128 이렇게 이제 답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AN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열의 여덟 번째 항이기 때문에 n에다가 8을 집어넣은 결과는 얘를 구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A8만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8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얘는요, 이 녀석의 역수, 이 녀석의 역수를 취해버리면 끝난다. 이 말씀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어서 62번 문제 풀기 바래요. 자, 좋습니다. 62번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5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쓰면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5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 A의 값이 16일 때 5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 16 곱하기 R의 n-1제곱 4제곱 이런 뜻이죠. AR n-1제곱. 그 결과가 얼마다? 1과 동일하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그럼 16을 양변을 16으로 나눠버리면 R 4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니? 16분의 1이 될 거예요. 16분의 1. 맞습니까? 자, 그럼 R 4제곱이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R은 얼마일까요? R은 16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16이라는 녀석 자체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4제곱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여기 짝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분의 1을 4제곱을 하더라도 16분의 1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4제곱을 하더라도 16분의 1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R 4제곱이 16분의 1일 때 R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는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16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8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Y라고 하는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8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국보 동순입니다. 2분의 1 곱하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Z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떻습니까? Y의 값 4에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납득이 되시죠? 그래서 X가 8이고 Y가 4고 Z가 2거나 X는 마이너스 8이고 Y가 4고 Z가 마이너스 2거나 XY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 이런 숫자가 XY, Z가 될 수 있는 숫자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주면은 1번 마이너스 8밖에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니까요. 63번 문제 잠시 좀 소개 좀 할게요. 자, 63번 문제 등비수열이 있고요. 등비수열인데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AC
얼마입니까? 343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A4는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등비수열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A1이라고 하는 건 그냥 A죠. A3이라는 것은 등비수열 일반항에 따라서 A, R, N-1제곱이니까 AR 제곱이 되는 거고요. A8이라고 하는 녀석의 의미 자체는 AR, N-1제곱이니까 7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수법칙에 따라서 A 곱하기 A니까 A 세제곱이 될 거고 R제곱, R7제곱은 R의 몇 제곱? 9제곱. 그 결과가 343과 똑같겠구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A4라고 하는 녀석은 등비수열을 일반항에 때려 넣으면 AR, N-1제곱이니까 AR 세제곱.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럼 이 조건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지수법칙에 따라서 AR 세제곱 몽땅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3하고 9는 최소 공배 최대 공약수가 3이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3이니까 1하고 3 내주시고 바깥에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녀석 자체는 뭐와 똑같다? 343인데 343을 딱 때려보세요. 343을 딱 때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녀석이 누구?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하고 7을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49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7을 곱해보세요. 9, 7은 63. 4, 7은 28에다가 6을 더하니까 243. 미안합니다. 344. 바꿔 말하면 요 343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7의 대제곱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제곱 똑같으니까 요 밑은 7과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바로 밑이잖아요. 얼마다? 7이겠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적절하게 지수 법칙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풀겠습니다. 68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좋습니다. 68번 문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면 A, 그 다음은 AR, 그 다음은 AR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RC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근데 문제 살펴보니까 세수를 다 더한 게 13이랍니다. 얘하고 얘를 다 더하래요. 그래서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13이구나 이렇게.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습니까? 공통인수 A로 인수분해하고 싶잖아요. A 앞으로 뽑아주시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그 결과는 13이구나.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세수를 곱하래요. 그럼 얘하고 얘를 싹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가 하나, 둘, 셋, 3개니까 A 세제곱이고 R제곱 곱하면 R 세제곱이죠. 그 결과가 27이래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어떤 게 느껴집니까? 어머나 AR의 세제곱은 27은 3의 세제곱이구나. 지수가 3으로 똑같으니까 AR이라는 게 3과 똑같다. 어머나 AR이라는 게 3과 똑같은 거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수. 아니, 누가 제일 큰지 모르죠. 공비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큰 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고요.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무슨 느낌? 연립방정식 느낌이 나죠. 그럼 요 A를 죽이기 위해서 양변을 R로 나눠버리면 A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얼마분의? R분의 3과 똑같고 A는 R분의 3이라는 녀석을 여기 A에다가 팍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집어넣어버리면 R분의 3, 괄호 안은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우변이 1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양변에 R을 곱해버리면 요 R은 떨어지고요. 분배법칙 들어가니까 3 더하기 3R 더하기 3R 제곱은 13R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부 다 좌변으로 패스하니까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의 꼴이 되겠죠. 그럼 얘는 R에 관한 2차 방정식 1과 3의 곱이구나 3하고 1 곱이구나 둘 다 마이너스 붙는 거구나. 따라서 R 마이너스 3 3R 마이너스 1은 0의 꼴이기 때문에 R은 3 또는 3분의 1 공비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R이 3이면 A의 값은 얼마느냐? 3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되는 거고 R이 얼마 나오면 3분의 1이 나오면 R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세요. R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양변에 3을 곱하니까 A의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와 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어차피 최대값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로 가게 되면 A의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AR이라는 녀석은 3이다. AR 제곱이니까 9다. 가장 큰 수는 9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에는 A의 값이 9다, AR이니까 3이다, 세 번째는 1이다. 그래서 139, 931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장 큰 수는 얼마다? 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느껴지죠? 좋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7쪽까지 숙제를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프린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12시. 알죠? 좋습니다. 정리해서 톡방에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